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이번 주부터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약간 추워지니까 확실히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12월 첫째 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고민과 책을 소개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거냐면 이 고민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은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이게 내 길이 맞는지 헷갈려요 라는 고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좋다라는 거 사실 흔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좋으신 분들은 또 다른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직업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이게 내 길이 맞는지 헷갈린다라는 분이 계신데 이 고민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상상을 해보기를. 첫 번째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개떡 같은 거지. 꼭 아시죠? 왜 이렇게 회사에 꼭 나랑 안 맞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잖아요. 개떡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지. 너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길은 비전이 없어 라고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 길이 맞는지 헷갈린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 아니야 그건 비전이 없어 아니면 너는 그게 안 돼 뭐 안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책을 소개를 해드릴까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체성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 말고 내 생각을 더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체성에 대한 책도 소개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면 그 사람들의 말을 조금은 쳐낼 수 있는 그런 대화나 관계에 대한 문제의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다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이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찾았는데 이거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에게. 그래서 이 책을 조심스럽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조심스럽냐면 사실 요즘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저도 이 일이 좋거든요. 이 일이 좋은데 책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유통 구조부터 해서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좋은데 주변 환경들 그 사회나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걸 되게 유지시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근데 내가 너무 모르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약간은 우울해지고 사실 이런 상황이면 이 고민하신 분처럼 이런 상황이면 우울해지잖아요. 거기에 한동안은 좀 빠져 있다가 이제는 우울함 좀 충분히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울이랑 뭐 허무함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좋다 그걸 겪지 마라가 아니라 저는 사실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이 오면 그것 또한 충분히 겪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그 감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충분히 겪었고 언제까지만 우울이랑 허무에 머물러 있을까? 있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저도 잘 안 읽지만 가끔은 필요한 자기계발서를 한번 읽어볼까? 오랜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신 책이 있길래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되게 제목부터 뻔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또 뻔한 자기계발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고 나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허무나 우울 단계를 겪고 나서 충분히 자기계발서 같은 희망이 되고 조금은 채찍질 해주는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채찍질 해주는 것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거에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사실 뭔 소리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들을 마음의 준비도 됐고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책들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새길 이야기들은 새기고 아닌 것 같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겼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내 길이 맞다, 마이웨이다, 너희 다 필요 없다 라는 자신감, 아니면 좀 밀고 나갈 펀치 같은 것들이 좀 생기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수영장의 바닥이라는 책이고요. 앤디 앤드루스가 지었네요. 작가님은 앤디 앤드루스. 여기 딱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더 깊이 보라. 인생에서 이기는 법은 우리의 발 밑에 있다. 수영장 물속에서 건져 올린 삶의 지혜들.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 괜찮을까? 왜냐면 뒤에도 더 깊이 숨을 들이쉬어라. 가장 높이 오르기 위해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 책의 길고 긴 여정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숨을 한껏 들이쉬고 발밑에 있는 수영장 바닥으로 거침없이 헤엄치는 것이다. 당신은 절대 모두가 바라보는 앞으로 달려가거나 모두와 똑같이 허공을 향해 높이 뛰어서는 안 된다. 뻔한 범주를 벗어나기 위해 당신은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곳, 그 아래를 내려다봐야 한다.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 표준의 틀에서 한참 동떨어져 외면받는 곳,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글인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글과 맞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례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수영장 바닥을 찍고, 자기 인생의 바닥이겠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이 조금 재밌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바닥을 찍고라는 것보다 그 바닥을 찍었으면 빨리 나아가, 힘내, 그렇게 안주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바닥을 뒤졌으면 빨리 나아가야지, 거기서 안주하지 마, 약간 닥달하는 느낌, 그래서 쫓기는 느낌이었다면, 이 책은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을 디뎠어. 근데 그게 치고 올라가는 게 뭔가 닥달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뼘 더 성장하는 느낌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줘서 읽기에는 그렇게 거부감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꼰대 같거나 그런 것들은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어떠한 힘을 받고 자극을 받을 게 필요하다면 이 책을 추천을 드려요. 몇 구절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책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돌핀 게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면, 이게 잠수를 했다가 팔, 다리, 손, 발을 이용해서 상체를 물 밖으로 가능한 높이 솟구치면 된다. 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가? 바로 이게 게임의 목적이었다. 우리는 이 놀이를 돌핀 게임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잠수를 밑에까지 했다가 먼저 치고 올라와서 손이 물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돌핀 게임이라고 했는데, 언제나 아론이라는 애가 맨날 1등을 했대요. 1등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론 페리의 신화가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 왔대요. 그게 케빈 퍼킨슨이라는 주인공인데 무려 45cm 차이로 이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맨날 1등을 차지하던 아론을 45cm로 이긴 이 아이의 성공의 이유가 뭘까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케빈이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케빈이 그대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들은 이제까지 물속에서 잠시 헤엄을 치다가 그 자세에서 손과 발을 휘저어 순식간에 물 밖으로 솟구쳤는데, 케빈은 수영장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잠깐 내려가면 그 주변에서 헤엄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케빈이라는 애는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맨날 1등을 하는 아론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시작하는 글이에요. 이거는 저자의 글이지 않을까, 저자의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케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몇 가지 사례들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되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이 책을 읽다가 머릿말, 느닷없지만 꼭 해야 할 말이라는 글이 중간에 나와요. 한 요 정도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뭐냐면, 원래 머릿말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모든 책은. 근데 이분은 머릿말이 이렇게 중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제일 신선했어요. 머릿말 중간에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머릿말을 여기 5장 뒤에 배치를 했다. 출판사도 동의했나요?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그건 아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어떤 분야든 일이 처리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출판사도 마찬가지였다. 머릿말을 여기 배치한 나의 의도에 편집자는 단칼에 안 된다고 말했다. 원래는 안 된다고 말했대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머릿말을 중간에 넣었냐면, 하지만 나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나는 글을 통해 독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한다. 당신과 내가 같은 방에 있다면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누었으리라고 상상하며 글을 쓴다. 사실 이것은 내가 지면에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머릿말이 끝나기 전에 물어보겠다. 당신은 내가 책에서 머릿말을 왜 이렇게 엉뚱한 지점에 배치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대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앞서 고백했지만 나는 머릿말을 읽은 적보다 건너뛴 적이 더 많고 추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서문이나 해설 부분까지는 예사로 띄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엉뚱한 곳에 머릿말을 배치한 걸 당신이 주의 깊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꼭 하고 싶은 말이 머릿말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머릿말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너도 나랑 똑같지? 머릿말 안 읽지? 그러니까 중간에 넣을게 라는 이야기예요. 머릿말을 여기 배치한 것은 틀에 박힌 방법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사고를 할 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머릿말을 이렇게 중간에 넣음으로써 저한테도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 머릿말을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잖아. 기존의 방식이라는 거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기존의 방식의 어떠한 작은 변화잖아요. 그 변화, 틀을 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길래, 머릿말을 바꾸면서까지 표현을 해놨길래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약간의 고정관념들이 다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 푸른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들이라는 글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탁월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각하라 이다. 뭐뭐 넘어라는 의미의 비욘드는 인종 넘어, 국경 넘어처럼 좋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다. 우리도 막 넘어, 무엇을 넘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비욘드는 이렇듯이 지금은 내게 없지만 내 삶의 현재를 넘어서는 곳, 어딘가에 꼭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마음에 품게 하는 단어다. 당신은 마음속의 푸른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가? 아니, 그보다는 마음속에 푸른 수평선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희망을 찾기 전에 우선 반드시 당신이 넘어야 할 게 있다. 바로 기존의 틀 밖이라는 공간이다. 기존의 틀이란 흔히 고정관념, 편견, 아집, 통념 등의 다른 말로 대체되곤 한다. 사실은 이 글을 이 고민을 가지신 분에게 제일 전달을 해주고 싶었는데, 기존의 통념이라는 틀은 언제나 존재를 했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도 또 존재를 할 거예요. 새로운 통념들이 생길 거죠. 그런데 그 통념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가 나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성공이라는 게 세상의 기준도 있지만 스스로의 기준도 있겠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가 달리는 것 같아요. 너머를 보는 것. 나는 오래전부터 통념의 틀을 깨는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상한 경향을 목격해왔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존의 틀 밖에서 생각하는 걸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이다. 그죠? 굉장히 뭔가 앞서가거나 개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기존의 틀을 깨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이 문제에 관한 강의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기업, 조직, 팀, 교회, 지역사회, 이웃,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기존의 틀 밖에서 생각하라는 말이 성공한 인생을 위한 하나의 원칙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때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비욘드다.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는 진부한 고정관념 너머에 존재한다는 말도 있을 만큼 비욘드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기존의 틀 밖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모두가 서 있게 된 그 밖의 공간이 또 하나의 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은 사람들이 항상 그 너머를 봐야 돼. 그 너머를 보는 건 참 중요해.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너머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넘고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틀 밖에 있는 공간으로 몰려나갈수록 그들이 내는 결과는 최초의 5%에 속했던 사람들이 낸 결과와 점점 비슷해질 것이다. 그러면 최초로 기존의 틀 밖에 있던 사람들을 따르던 이들이 점점 그들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게 되면서 예전에 없었던 현재의 방식이 가장 올바르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또 하나의 고정된 관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까 방금 설명했던 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넘어서 하면 계속해서 또 새로운 틀이 생기고 새로운 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도에 감동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맹목적으로 뒤따른다. 하지만 무조건 뒤따르기만 하면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바빠지고 평생을 그렇게 방황을 거듭하며 살게 된다. 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틀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너의 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자. 지금 당신이 고집하는 틀은 무엇인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는 통념이 있다면 비욘드라는 말의 의미 그대로 당신의 생각 너머에 있는 것을 찾아보기 바란다. 어쩌면 거기에 당신이 찾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말을 제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고민하시는 분에게. 근데 참 재미가 있었던 게 이 작가도 자기는 자기계발서가 싫었대요. 자기계발서를 쓰면서. 왜냐면 여기에도 적혀져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과 같은 유형의 자기계발 도서들이 한때 나를 괴롭게 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 너도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해. 누군가는 자신이 10번도 더 읽은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네 삶의 모든 걸 변화시킬 거야.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말을 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방황을 거듭하던 시절에 그런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봤지만 웬일인지 어떤 책도 내 삶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책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대부분 성공을 위한 특별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충실히 따르라고 했다. 성공이나 행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로또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인생의 성공은 책에 나오는 몇 개의 달콤한 문장이 아니라 외인 후이 젠가가 그렇게 했듯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행동 끝에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타고났다. 이것은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타고났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항상 알고 기억한다면 당신이 바라는 미래는 더 이상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 되어 당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이 부분을 더 깊게 짚기 위해 몇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한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너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책처럼 자기계발서 싫어했어.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게 안 읽히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너가 너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수영장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너는 너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야 돼 라고 마무리하는 책이어서 조금은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고 몇 가지는 제 마음에 와닿았고 그것이 저의 자극이 되어서 아 그렇지 라고 해서 저의 통념들을 한 개 한 개씩 좀 깨줬던 것들이 몇 가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통념 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내 길이 흔들리는 것 같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깨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수영장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사실 시작이죠. 늘 누구나 말하듯이 고민이 시작이니까 그 고민을 충분히 열심히 고민해 보다가 다시 뛰어오를 그리고 딛고 일어설 힘이 필요하다면 수영장의 바닥을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영장의 바닥을 추천하면서 저는 지금의 세상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